저희 민지가 이번에 네. 이제 중학교 2학년 돼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네. 7월 방학 시작하면 네. 교정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방학 때 치료받기 어떤가요? 우리 어머님도 지금 방학 때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예예. 또 겨울 방학이 있고 여름 방학이 있는데 또 이유가 있어서 아마 여름 방학에 하려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되면은 우리 교정치과뿐만 아니고 다 치과가 많이 붐비죠. 약속도 조금 잡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여름 방학. 방학 때 오는 환자의 비율하고 방학이 아닌 기간에 오는 환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나요? 체감상으로는 한 4배 차이 나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1월, 2월, 8월이 방학이잖아요. 1월, 네네. 2월, 8월에 하는 게 1년 시작하는 환자 수의 절반 이상이다. 절반 이상이 이제 방학에 시작을 한다. 병원이 되게 붐빌 것 같긴 한데 예약 잡기도 힘들겠죠? 예약은 이제 뭐 자리 자체가 뭐 아예 없는 경우는 잘 없는데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학원 빈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올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딱딱 오기가 아주 힘들어요. 특히 여름방학은 방학이지만 한 3주밖에 안 돼요. 예. 3주인데 보통 또 여행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느끼기로는 아이들이 방학이 딱 뭐 2주 정도, 2주 길어야 3주 이런 느낌입니다. 스케줄 짜는 게 어렵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왠지 환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좀 상담도 대충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또 어떤가요? 네, 뭐 대충 한다기보다는 네. 어느 뭐 교정치과 원장님들이 이제 새로 오는 환자들을 이제 정성스럽게 상담해서 이제 새로 환자를 받고 싶어 하는 건데 시간 여유가 좀 없는 거죠. 대충 한다기보다는 약간 촉박하다 시간이. 전문의 입장에서도 시간이 촉박한 거지만 환자분이랑 보호자분들도 대부분 이제 교양이 있고 이렇게 예의가 바르시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쁜 상황이면은 잘 질문을 좀 쉽게 잘 못 하십니다. 제가 그 질문하라고 그 말씀드려도 쉽게 말해서 이게 편하게 못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죠. 그리고 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군데 치과를 좀 둘러다니면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여러 군데 이제 상담 받으려고 하면 뭐 일주일 그냥 가는 거죠. 여름방학 길어야 3주인데 일주일 가면 좀 힘들죠. 시간은 잘 안 되지. 예, 그러면 뭐 일주일은 치과 비교하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정해져서 예를 들어 서울대 치과에 오면 이제 치료 과정이 바로 시작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치료를 바로 시작 못 하니까 먼저 이제 뭐 상담을 해서 뭐 대략적으로 뭐 어떤 치과에서 하겠다 이제 정해졌다고 치면은 좀 자세하게 계획을 짜야 되니까 진단 검사를 하거든요. 예. 진단 검사하고 그리고 진단 검사를 이제 한 바탕으로 교정과 전문의가 계획을 짜면은 계획 어떻게 치료할지 들으러 한번 와야 되잖아요. 예. 그 2번이죠. 발치를 하는 경우는 이제 발치하러 또 뭐 보통 2번 오고 또 위아래 장치 붙이러 또 2번 오니까 6번까지도 옵니다. 6번까지. 그럼 원장님이 제안하시는 좀 가장 치료를 받기 좋은 타이밍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이제 시기는 만약에 이제 학업 부담이 좀 있는 학생들과 중2부터는 좀 그렇거든요. 시험도 있고. 그래서 중2부터는 예를 들어서 방학 때 하고 싶다고 하면 방학하기 전에 뭐 5, 6월 이럴 때 검사를 좀 상담도 좀 미리 받아놓고 검사도 받고 치료 계획까지 해놓고 치료는 안 하더라도 치료 계획까지는 좀 해놓고 네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예. 생각보다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할 때까지 학생들이 별로 안 와요. 예. 언제 많이 오냐면은 방학 시작하고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한 8월 초에 많이 옵니다. 8월 초에.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한 그때부터 이제 치료 시작하면은 이제 학업의 부담도 별로 안 주고 또 스케줄도 상대적으로 좀 편하고 해서 좋고 만약에 학업 부담이 좀 덜한 학년이다. 중1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학기 중에 그냥 치료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의 과정이라는 게 저는 한 번 그냥 가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걸로 알았는데 예, 엄마들 말을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6번이나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네네. 좀 순서대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1차 정밀 검사 단계부터 네. 네. 뭐
정밀 검사다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네네.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한다는 건 이 아이가 어떤 상태냐라는 걸 객관적인 이제 자료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엑스레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제 3차원 스캔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이제 체득한다 표현을 하는데 사진 촬영을 일종의 사진 촬영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계획을 짜야 된단 말이죠. 그걸 뭐 보고 이게 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30분 정도 사용합니다. 그날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뭐 한가하면은 뭐 30분 동안 앉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날 안 돼요. 보통 한 번 더 와서 이제 결과를 듣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겠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한계가 있을 거다. 그 두 번 결과 듣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치료를 하는데 보통 발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발치를 하는데 보통 2번 나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2번 오는 거지. 그리고 교정장치 이제 붙여야 되는데 저는 위아래 나눠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6번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와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그날 결과 듣고 그날 발치 4개 다 하고 오후에 장치 붙여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뭐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누는 게 적응하는 데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안 된다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듣고 하룻밤 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치료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듣고 그때 바로 결정을 하기보다는 부모님들도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제가 첫날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치료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결론이 나더라도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거 아니라고 하면은 저도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부모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도 한 번에 다 안 하고 좀 나눠서 해야 좀 적응하는 어떤 그런 단계를 좀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그래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일단 한 2-3군데 치과를 다니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뒷치과를 선택했다. 그러면 와서 원장님 뵙고 정밀 검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밀 검사가 끝난 후에 검사의 결과를 들으러 한 번 오는데 그 검사의 결과를 들으러 온 날 바로 발치를 해도 되나요? 그날 발치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정밀 검사하고 결과를 듣는 날 사이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약을 얼마 만에 잡는 게 좋은가요? 한 일주일 있다가 보통 와요? 일주일 간격으로. 아 그럼 그것이 또 일주일 간격이고 그리고 발치가 뭐 예를 들어 뭐 위에를 먼저 했으면 또 일주일 후에 아래를 하고 뭐 저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아 왼쪽 오른쪽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뒤에 위에를 부착하고 또 일주일 후에 아래를 부착하고 그래서 정밀 검사하고 결과 듣고 양쪽이 2주에 걸쳐서 빼고 또 위아래 2주에 걸쳐서 붙이고 그래서 총 6번이나 되는 거군요. 그렇죠. 6번 됐잖아. 와 그럼 여름방학으로는 택도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와가지고 그래도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요. 또 여름방학에 휴가도 또 다들 가게 그렇죠. 되고 또 특강도 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학기 중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단계를 시작 하나라도 해놔야 되는 거지. 검사라도 해놓고 결과라도 좀 들어놓고. 예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월이니까 정밀 검사 받고 결과까지 들은 상태에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발치를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 가장 좋다는 거군요. 그럼 제일 좋죠.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좋은 꿀팁 같아요.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방학 때 가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